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유튜브입니다. 독일 이야기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앙겔라 메켈의 구동독 시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9월 26일 독일에서는 총선이 있었고 12월 8일 드디어 독일의 새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16년간의 통치를 했던 앙겔라 메켈은 이제 자유인이 됐죠. 앞으로 뭐를 하는지 우리가 큰 기대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회에 걸쳐서 앙겔라 메켈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순서를 동독 시절의 앙겔라 메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동독 시절의 앙겔라 메켈. 앙겔라 메켈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서 함부르크에서 출생을 했는데 한 2달 만에 자기 아버지가 함부르크의 그 앙겔라 메켈 갓난아기를 데리고 동독으로 간 거예요. 그 앙겔라 메켈은 1954년 제가 사는 함부르크에서 출생을 했어요. 근데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당시 신학을 공부를 마쳤던 카스나 목사는 자기 부인과 같이 동독으로, 정확히 얘기해서 백림 근처로 가서 그쪽 동독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선교 활동을 한다고 간 거죠. 또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 하면은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서로 좋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애를 데리고 갔고, 앙겔라 메켈의 어머니는 영어 그리고 라전어 교사, 사실 부인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앙겔라 메켈의 아버지가 굉장히 미남형입니다. 괜히 부인의 입장에서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따라갔어요. 그게 1954년 7월 17일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알면서 제가 놀란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3년 6월 17일은 동백림에서의 자유우고 큰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죠. 소련 탱크가 진입을 하고 이 동독에 있는 근로자들을 갖다가 아주 탄압을 하면서 수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사가 아니라 희생양이 된 거죠. 그때 동백림에서는 같은 양의 일을 주면서 더 양을 늘리면서 임금은 같은 양, 그 값으로 그냥 노동자들을 취급을 하니까 당시에 그 동백림에 있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 동구라파 내에서 첫 의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1957년도에서는 헝가리에서 의거 사건이 일어났어요. 또 1968년에는 프라하의 봄이라 해가지고 또 의거 사건이 일어났어요. 1980년도 되면서 바웬사가 자유노조를 건설하면서 공산주의 치하를 갖다가 반항의 길을 들고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그 공산주의 세계의 몰락이 이미 1953년 동백림의 의거로부터 시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데 이 카스나는 앙겔라 메켈의 아버지는 거꾸로 동독으로 간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와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그 후 앙겔라 메켈을 유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참 아이러닉하면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근데 자, 동독으로 간 이 앙겔라 메켈의 가족이, 자, 아버지는 그냥 목사로서 어느 정도 활동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어머니는 라전어 교사였던, 영어 교사였던 그 어머니는 일제 교사 활동이 금지됐어요. 소독에서 하던 활동이 동독에서 허가할 리가 만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정교육에 온갖 힘을 다 썼어요. 저는 이 가정교육이야말로 훗날 앙겔라 메켈이 큰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기초적인 발판을 저는 닦았다고 봅니다. 이 가정교육 속에서 그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엄격한 신학적인 이러한 교육, 신앙적인 교육, 또 어머니의 자상한 그동안의 교사활동을 통했던 애들에 대한 그 가정교육, 이것을 철저히 시켰어요. 만약에 앙겔라 메켈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타가서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어렸을 때?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교육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가정에서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가정교육을 받은 것이 제가 볼 때는 앙겔라 메켈의 훗날 활동에 아주 큰 기초를 닦아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앙겔라 메켈 밑으로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 간에 또 서로가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가정에서 배우고, 엄한 아버지의 신학적인 교육, 또 자상한 어머니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교육을 통해서 앙겔라 메켈은 어린 시절을 비록 동독이지만 아주 꿈과 같은 시절을 보냈죠. 여기에 가정교육의 중심이 우선 기독교적인 교육, 또 도덕적인 교육, 또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뢰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을 앙겔라 메켈은 어린 시절을 그런 가정교육 속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런 모든 교육과정을 동독에서 맞았죠. 근데 어린 그 국민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앙겔라 메켈이 가장 좋아한 과목은 수학이었다 합니다. 또 어학에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라이프치히 대학을 가면서 선택 과목으로 무엇을 택했냐면 물리학을 택했어요. 물리학을 택한 그 배경에는 동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생활의 한 방법으로서 자연과학이 무난하니까, 또 수학적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학을 택해서 디플롬, 인문과학에서는 이제 석사라고 하는데 디플롬을 마치고 그 후 이제 과학연구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도 물리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그 학생 시절에 또 결혼도 했지만 3년간 살다가 그냥 또 헤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근데 그때 그 남편의 성이 메켈, 앙겔라 메켈. 그래서 지금도 그 남편의 성을 따라가지고 앙겔라 메켈이라는 성을 지금까지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쪽 생활을 하면서 한때는 이런 그 경험도 했어요. 앙겔라 메켈이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니까 소년단에서 선전선동부까지 하고 소련까지 다녀오는 그런 혜택까지 받았어요. 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전선동부, 어린 시절이지만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적인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자기로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에 적응해야 되지 않냐 하는 답변으로 읽어냈습니다만은, 비록 그런 조그만 사례지만 그 후 앙겔라 메르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에 적응하는 이런 기질이 앙겔라 메르켈의 경우는 어린 시절부터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고 또 이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많이 평가받고 있는 고학원에서 물리학 분야에 전공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1989년 11월 9일 드디어 백림장벽이 무너졌어요. 이 백림장벽의 붕괴가 앙겔라 메르켈로 하여금 정치 노선을 들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답니다. 만약에 백림장벽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그냥 학자로서, 또 앙겔라 메르켈이 만약에 소독에서 그냥 남았더라면 어머니처럼 하나의 교사에 불과하지 않았나, 이런 평을 많이 나온 백림장벽 89년 11월 9일 백림장벽의 붕괴가 앙겔라 메르켈의 생애를 180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자,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니까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정치적 현황에 도달하니까 앙겔라 메르켈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거 제가 뭔가 해야겠다 하면서 정치계로 내가 들어가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앙겔라 메르켈은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 돌아가는 현실에 잘 적응하는 그런 스타일 같아요. 그래, 정치계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전개될 독일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무언가를 자기가 책을 많이 읽었다 해가지고 서독의 대통령이었던, 또 많은 존경을 받는 서독의 대통령 바이제카의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이 바이제카 전 대통령은 독일에서 존경을 받고 많은 책을 서술하고, 이 바이제카에 쓴 책들을 저도 몇 권 있습니다만은 독일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독일 역사의 그 제목이 이런 것도 있다. Deutsche Geschichte geht weiter. 독일 역사는 앞으로도 진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소독의 민주주의가 뭔지를 빠른 속도로 앙겔라 메르켈은 캐치한 거예요. 원체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백림장벽 무너진 이후에 1990년 35세 나이로 민주혁신당에 입당을 합니다. 데모크라티샤 앞으로 민주혁신당. 이 민주혁신당의 경우는 기독교인 목사 출신들이 많았고,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을 자기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자기 딸을 추천을 하고 그 당에 입당을 하게 됐죠. 근데 1990년 3월 10일 날 선거에서 이 민주혁신당은 0.9%밖에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독교 민주당과의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후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 진출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근데 민주혁신당 때 앙겔라 메르켈이 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또 그 후에 동독의 드미제 총리 밑에서 또 기민당입니다만은 거기서 또 대변인 역할을 했어요. 이 대변인 역할을 할 때 앙겔라 메르켈이 히트를 친 거죠. 그의 명석한 두뇌, 그의 분석력, 현실성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자질감, 이런 것이 합류가 돼가지고 이 대변인 시설 때 서독까지도 많이 알려주게 되었죠. 대변인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논리적 연하게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독 출신으로서
또 하나의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금방 서독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만약에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의 교사 역할밖에 못할 그런 여성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백림장벽의 붕괴에 따라서 현실의 적극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를 아무런 정치적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약 하나의 스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가정교육과 그의 물리학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공산주의 교육 이전에 철저한 신학자의 아버지들 그 밑에서 또 철저한 서독식의 교육을 했던 그 어머니의 가정교육을 통해서 거기서 기독교가 뭔지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도덕에 대한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정치에 있어서 하나의 신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냐 하는 이 신뢰성도 그 가정교육에서 배웠다 합니다. 전 이것이 앙겔라 메켈로 하여금 그 후에 모든 분야에 하나의 출세를 할 수 있는 큰 기초적인 자질을 제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앙겔라 메켈이 물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앙겔라 메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물리적 원칙은, 물리적 규칙은, 물리적 법칙은 어떤 형태의 이데올로기보다도 강하다 하는 명언을 남겼어요. 그 후 앙겔라 메켈이 쭉 소독으로 와서 총리를 하고 그 후에 쭉 그런 그동안의 활동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물리학적인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이런 말을 한다던가 또 일을 한다던가 할 때 그가 받은 가정교육, 그가 받은 물리학적인 이런 견지에서 현실이 어떻게 처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답을 구하느냐 하는 것을 그 후에 쭉 나타나는 사실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앙겔라 메켈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그 카메론 당시 총리가 앙겔라 메켈이 하는 연설을 보고 왜 연설을 그렇게 잘하느냐 그러면서 자연과학에 어떤 뒷받침이 있어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하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지난 2019년 하버드대학 졸업생 때 앙겔라 메켈이 기가 막힌 연설을 하면서 수많은 졸업생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말 한마디, 정치 행위 하나하나가 비록 동동 시절에서 자랐지만 그의 가정교육, 그의 물리학적인 교육 이것이 백림장벽이 무너지면서 정치에 들어오면서도 여전히 역할을 하고 끝까지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한 사람의 인물을 평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어린 시절 어떤 교육을 해서 자랐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정교육, 저는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가정교육이라고 봅니다. 가정교육이 파탄이 되면 그 후에 어떤 무엇을 받아도 파탄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가정교육, 이 토대교육, 토대를 닦는 이런 교육은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절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근데 앙겔라 메켈은 비록 공산주의였던 동독에 자라면서도 철저한 가정교육, 또는 물리학적인 법칙적인 교육, 이것이 그 후에 35세에 전혀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가운데 튀어들어서도 그 후에 발전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앙겔라 메르켈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히 동독 시절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또 동독 시절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또 여성으로서의 독일 전체를 위한 정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되기에 동독 시절에서 과연 앙겔라 메르켈은 어떻게 잘하고 어떤 동기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점진적으로 정치적 수완을 갖다 발휘할 수 있냐 하는 점에서 오늘은 앙겔라 메르켈의 구동독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접촉을 했습니다. 다음 일요일 날은 앙겔라 메르켈과 독일 총리 헬무트 콜과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그 후에 총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깔은 셈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콜과의 관계가 어떻는가, 이런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